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5월 28일부터는 새로운 여론조사가 발표되지 못합니다. 깜깜이가 되는데요. 5월 27일 발표되는 여론조사가 마지막입니다. 사실상. 자,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이준석과 단일화를 하느냐 마느냐 이게 가장 큰 변수입니다. 다른 이슈 모든 것을 압도한다. 오늘 지금 막 나온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자, 아시아투데이, 아투라 그러죠. 아시아투데이에서 여론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자, 여기서요. 이재명 46, 김문수 40, 이준석 11, 권영국 1, 황교안 0, 송진호 0, 업섬 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0은 말이죠. 진짜 0이 아니고 한 10만 명 정도에 해당하는 20만 명 정도에 해당하는 0. 몇 % 이렇게 나왔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분석해 놓은 내용을 보니까요. 이재명, 김문수 5차 범인의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준석은 11% 지지율을 기록했다. 상당히 높은 지지율이죠. 이준석으로서는. 소위 이제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력이 여전히 크다. 보수층의 결집력이 상당히 그동안 강세를 띄었었는데 이제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다. 정체 상태로 들어간 것 같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체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더 이상 동력이 없는 것인가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동력이 떨어진 것인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나 이게 다 아닙니다. 요거는요. 아시아투데이 하고요. 코프라 여론조사 기관 코프라 아시죠? 거기와 손을 잡고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대선 후보 지지도 추이라고요. 이재명이 쭉 내려보다가 46에서 이제 드디어 횡보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잘 안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45, 6 정도는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도 33에서 잘 올라갔는데 40, 41에서 지금 주춤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다시 또 40으로 떨어졌잖아요. 미시한 차이지만 여기도 지금 거의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 여론조사 상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잘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론은요,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응답률도 10.8%면 적은 응답률이 아니거든요. 이런 여론조사가 가장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다. 자, 이걸 보게 되면은 야, 이준석과 단일화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승리를 위한 필수가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준석 필요 없이 김문수만으로 이길 수 있다 이런 어떤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안에 그런 의견이 많이 있는데 국민의힘 캠프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필수적인 요소로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 어떤 협상이 오가는 것 같은데 그건 공개 안 된 이야기가 많고요. 이준석이가 또 이렇게 순진하게 그냥 무장 해제하고 들어올 인물이 아닙니다. 최대한 자신의 주가 뭐 여러 가지 챙길 건 다 챙기려고 하겠죠. 근데 이 과정에서 막판에 그야말로 막판에 후보 사퇴하는 방식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럴 경우에는요 투표지에 이름이 올라갑니다. 이미 이름이 올라간 상태에서 과거 이제 안철수 때처럼 그렇게 되겠죠. 자, 또 그렇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요. 정말 숨 막히는 상황이 오고 있다. 이번에 이 조사는요. 5월 24일 하루 조사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요건 5월 23일 있었던 TV 토론, 2차 토론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자, 최근에 나와 있던 여론조사 쭉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요거는 그 앞에 5월 19일에서 20일 있었던 여론조사고요. 김문수 후보가 엄청나게 치솟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리서치 뷰에서 이제 제공했습니다. 이재명은 많이 떨어지고 있죠. 요게 20일, 21일, 2일 이때까지의 전반적인 상황이었다, 분위기였다라고 보면요. 최근에 나와 있는 아시아투데이 그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은 이 추세도 어느 정도 지금 고정이 되는 것 같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양자 대결 같은 그런 상황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요 여론조사는요. 자, 자영업 응답층에서 이재명 11%포인트 떨어졌고 김문수 10%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이 이번 대선에서 가장 큰 변수가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엄청난 변동이 일어났죠. 자, 이런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장 열심히 때려야 될 것은 요 자영업자들을 고려한 어떤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겠죠. 이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른다. 이재명이가 그동안 뻥을 많이 쳤다라는 것을 이게 입증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왔던 여론조사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특미까지 간 여론조사가 있었죠. 이거는 에브리 리서치입니다. 46대 41.6 거의 차이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준석이는 8.5 이렇게 나왔고요. 자, 충청도가 대한민국을 지킨다. 충청권의 정당 지지도가요. 민주당이 37.1로 떨어지고 국민의힘이 48.1로 올라갔습니다. 엄청난 반등이죠. 에너지경제신문 그리고 리얼미터 여기서 조사한 겁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 충청남도를 따로 분리해서 보더라도 대전은요 민주당이 45.2, 민주당이 42.8, 국민의힘이 45.2, 충남은 민주당이 42.9, 국민의힘이 46.1. 중원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민주당을 이기고 있다라는 충격적 여론조사인데요. 이게 보통 하나의 바로미터가 된다 그러면은 이번 대선의 승리는 어떻게 된다? 김문수의 승리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한국갤럽 22일 조사 PK에서 이재명 36, 김문수 45로 김문수 후보가 처음으로 앞서기 시작했다. 동남풍이 불고 있다. 김문수 TK에서 전주 48%에서 이번 주 60%로 보수 결집 본격화. 그래서 영남이 지금 결집하고 있다라는 거죠. 보수 결집, 영남 결집. 박근혜 대통령까지 만났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영남에서 과거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이런 득표율이 나올 것으로 지금 기대합니다. 한결 리서치 22일에서 23일 조사 김문수 41.3, 이재명 46.0, 4.7%포인트 차 거의 뭐 완전히 붙은 거죠. 뭐 이런 식 정권 교체돼 정권 유지 오차 범위 내에 들어갔고 김문수 지지층 결집하고 있고 2주 만에 12.7% 수직 상승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직 상승입니다. 이재명 2주간 정체 국면 50% 진입 실패, 이준석도 소폭 상승. 종교별 지지율은 불교는 김문수, 개신교와 카톨릭은 비슷하고 무교는 이재명 지지율이 높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이재명 국민 절반 약 49%가 대통령으로 비호감, 김문수는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여기 연령별 대통령 비호감도 보면요. 이재명이 압도적으로 이게 앞섭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지. 18에서 29세는 이재명 58. 요거 낮을수록 좋습니다. 수치가. 김문수는 24. 30대는 이재명 61, 김문수 22. 40대는 비슷하네요. 이재명 41, 김문수 37. 여기도 이재명이가 40대가 원래는 이재명의 아성인데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이재명 4050이라고 하는 것도요. 한 절반 정도만 이재명을 좋아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50대는 36, 김문수는 48. 지금 이걸 보면요. 40대보다도 50대가 훨씬 더 좌익화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야말로 노무현 세대, 이해찬 세대, 정교조 세대 그게 완전 오리지널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그 60대 46대 39로 여기도 이재명이가 높은 수치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50대 빼고 전부 이재명이가 비호감도가 높군요. 자, 60대는 46대 39, 70세 이상은 60대 29 압도적입니다. 요거는 5월 24일 조사를 했고요. 자, 이런 걸 보더라도 코프라에서 이런 조사했고요. 이런 걸 보더라도 이재명은 지금 위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재판 진행 여부 중단되어야 한다가 지금 조금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42.8. 이 이재명 인기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지금 어느 정도 떨어진 것이 이제 여기도 나타났죠.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가 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49.9에서 50.6으로 올라갔다가 지금 54.4까지. 자, 이런 추세면요. 거의 60%까지 갈 수도 있겠어요. 이게 이재명의 당선을 저지하는 가장 큰 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재명은 그야말로
범죄자로 거의 이제 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혐의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가 되겠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거는요, 여론조사 공정하고 페넴 마이크가 손을 잡고 여론조사를 했죠. 자, 이걸 보면, 자, 답이 대충 나와 있죠. 가장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이것 말고도 이제 오늘, 내일, 한 이틀간 엄청나게 많은 여론조사가 쏟아집니다. 그 경우,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물론, 이준석은 3차 TV 토론까지는 무조건 고고할 가능성이 큰데 말이죠. 자, 여기서 이 이준석하고 단일화가 없이 과연 김문수 혼자만의 힘으로 이길 수 있겠느냐. 이거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거 과정이 아주 공정하고 아무런 무리가 없는 그런 과정이라면 끝까지 한번 1대1로 한번 가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선거 제도가 너무도 이상하잖아요. 결과물도 이상하고. 자, 그런 속에서 득표라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재명보다도 적어도 한 10% 혹은 최소한 7, 8%더 많이 받아야지만이 이길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단일화는 필수입니다. 지금 여기가 뭐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닙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준석 저 11% 저거는 헛수다, 가짜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는 저게 진짜라 해도 저 지지하는 지지층은 김문수 안 찍는다 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개혁신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요 좌파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준석에 대해서 지지하지만 이재명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호감이에요. 원래 개혁신당 태어나기 전에 FM 코리아 같은 그런 이준석 지지 사이트를 가보면요. 거기 정치 사이트 있잖아요. 그 게시판에서는 가장 싫어하는 인물이 문재인입니다. 문재인. 그리고 두 번째 싫어하는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후에 윤석열도 엄청 싫어해요. 이제 이준석하고 워낙 이렇게 사사건건 대립되는 과정이 되면서 이 윤석열도 싫어하죠.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그 세 명이에요, 사실은. 근데 김문수에 대해서는 그런 감정이 없거든,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단일화한다 해도 단일화 효과 없다라는 것은 저는 그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도 이 단일화를 깨려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공작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걸 보더라도 단일화는 필수가 맞습니다. 김문수 혼자 지금 이 상태에서 말이죠. 이재명 45, 김문수 46 이렇게 돼 있으면 김문수 단일로 한번 가보자라고도 주장할 수가 있겠는데 어쨌거나 지고 있잖아요. 3자 대결하게 되면 진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긴 여론조사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3자에서는. 양자에서도 이긴 적이 없어요, 아직은.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지만 그것을 확신하기는 다소 불안한 느낌도 있죠. 그래서 이 개혁신당 이준석 표가 이 지지율이 너무도 소중한 겁니다. 당연히 이제 황교안 무소속 후보 지지율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여기도 뭐 어떤 결정을 해주면 고맙겠죠. 자, 이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김문수 후보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길, 안전한 길을 가야 돼요. 모험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김문수가 되는 것, 뭐 이준석을 뭐 이렇게 받지 않는 것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재명을 막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걸 위해서는 무조건 뭔가를 해야 됩니다. 네? 순수하게 김문수 혼자만의 길로 가서 승리하면 제일 좋겠지만 일단은 하루 이틀 정도 생각할 겨를이 있죠. 보고 나서 완전한 어떤 판단을 이제 굳혀야 됩니다. 준석이도 그때 가면은 뭔가 이렇게 결정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도 말이죠. 이재명 당선을 저지하는 그 프레임 속으로 들어올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누리 PD 김전희였습니다.